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고양이 양신 나항식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주제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강아지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인데 고양이는 좀 찾기 힘든 감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볼까 해요. 강아지와 생활하고 고양이와 생활하다 보면 왜 강아지는 이런데 고양이는 이러지 않을까라는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강아지는 충성심이 엄청 있는데 고양이는 과연 사람에게 충성심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겁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인간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강아지와 고양이에 있어서 진화적인 배경,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 대표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강아지는 가축화된 동물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도메스틱 애니멀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좀 세미 도메스틱 애니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세미 도메스틱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좀 약간 아직은 불완전 가축화됐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강아지는 목적성을 가지고 인간과 함께 삶을 살아왔다면 고양이는 특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곁에 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는 유대가 강하고 조금 집단 중심의 사회성, 요거를 이제 팩 오리엔티드 소셜리티라고도 하는데 이 기반으로 인간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반면에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솔리터리 헌팅,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 단독 사냥 습성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강아지하고는 달라요. 제가 강의 때도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강아지는 약간 추노같이 집단 사냥, 같이 여럿이 사냥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고양이는 솔리터리 헌팅, 그러니까 혼자서 단독으로 사냥을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호자의 관계에 있어서 좀 다소 독립적인 형태를 띠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죠. 이걸 조금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고양이와 강아지가 갖는 이 충성심에 관련된 진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강아지 같은 경우는 좀 무리 생활을 주로 했어요. 이 무리 생활이라는 걸 영어로는 이제 소셜 팩 스트럭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무리 내에서 조금 서열을 형성하고 리더한테 충성하는 습성이 좀 있죠. 인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좀 보호자에게 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개의 경우에는 좀 보호자하고 눈을 마주치거나 쓰다듬을 때 특히나 이 애착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이 애착 호르몬이 뭐냐면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것들이 증가해서 이 신뢰관계, 충성심이 더 강화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는 좀 보호자의 목소리, 표정을 읽으면서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개의 경우에는 가축화된 동물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강아지는 보호자의 지시, 이런 명령에 따르는 좀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작업적인 서비스 독이라고도 하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개, 경비견이라던가 아니면 양치기 개라던가 아니면 군견이라던가 이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좀 위험한 상황, 보호자나 좀 가족을 위해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약간 좀 방어적인 행동, 구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강아지와 관련된 미담은 엄청 많잖아요. 그럼 반면에 고양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행동학적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고양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독 생활, 단독 사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솔리터리 네이처라는 이 단독 생활이랑 영역이 되게 중요해요. 안전한 공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영역 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약간 같이 뭔가를 하려는 것보다는 혼자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호자도 당연히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관계 형성이 반드시 의존성을 강아지처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경우 있죠. 분리불안이 고양이도 있기 때문에 고양이도 너무 심한 의존성을 요즘에는 많이들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고양이의 성향은 보호자를 가족 구성으로 당연히 인식은 할 수 있지만 관계 형성이 되게 강아지처럼 좀 의존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강아지처럼 고양이도 애착 형성을 하고는 있지만 애착을 형성하는 방식의 차이는 조금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연구에서도 고양이 당연히 보호자의 애착, 그러니까 본딩이라는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특히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좀 양육된 고양이는 보호자를 좀 약간 안전기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세이프 베이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강아지처럼 보호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거 해줘, 뭐 해줘 라고 행동한다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주체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좀 더 높죠.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에 비해서 좀 보호자가 눈을 마주치거나 쓰다듬을 때 발생하는 호르몬, 옥시토신과 같은 이런 것들이 보호자랑 상호작용에 의해서 옥시토신이 분비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강아지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낮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가 아예 충성심이 없냐, 난 나 몰라라 한다, 이런 거는 솔직히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에 대한 애정 표현이 좀 개별적이기도 해요. 강아지처럼 명령을 따르거나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행동을 보이지는 않지만 좀 고양이도 나름의 방식으로 보호자에 대한 충성심을 보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호자 곁에 좀 머물러 있거나 무릎냥이라고 하죠. 무릎에서 잔다던가 머리를 부비는 행동 등은 약간 충성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신뢰나 애정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충성심이라는 건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이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 이만큼 높고 누군 약간 개별적으로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호르몬적인 차이에서도 옥시토신의 분비도 차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좀 이 표현 방식의 차이를 항목별로 좀 비교를 해드리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강아지는 무리 생활을 했다, 서열 기반이고 고양이는 단독 생활이고 영역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애착 형성 관련된 부분에서는 강아지의 경우에는 뭔가 좀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애착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고양이는 보호자를 당연히 신뢰하죠. 신뢰관계가 있지만 좀 더 독립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옥시토신 반응의 경우에도 훨씬 강아지가 분비가 되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높고 고양이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호 본능, 그러니까 강아지가 보호자를 지키는 거, 고양이가 보호자를 지키는 거, 약간 이 보호 본능의 경우에도 강아지가 이 보호자를 위험으로부터 방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높고요. 고양이는 보호하는 데보다 회피적인 반응이 좀 더 높다.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회피적인 반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정 표현 같은 경우도 강아지 차이가 있죠. 강아지에는 이제 뭐 꼬리를 흔든다던가 보호자를 뒤따르고 핥는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애정 표현을 하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머리를 쿵 하고 헤드번팅을 한다던가 머리를 부빈다던가 아니면 보호자 옆에서 잔다던가 무릎냥이가 된다던가 뭐 핥는다던가 밀착도를 높게 하면서 고양이는 좀 애정 표현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 뭐 훈련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개의 경우에는 가축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명령 수행 가능도 이렇게 목적성에 따라서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당연히 교육되고 훈련되지만 약간은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을 얘기할게요. 고양이가 과연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충성심과 관련돼서 이 충성심이 있을까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물론 이 충성심이라는 정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고양이도 당연히 보호자에 대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겠죠. 강아지는 좀 보호자한테 좀 맹목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반면에 고양이는 좀 자신만의 방식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뢰를 표현하고 강아지처럼 보호자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하는 행동을 우리의 기대를 깨지만 보이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충성심은 강아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독립적이고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조건부 애착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컨디셔널 어태치먼트라고도 하는데 이런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이게 고양이가 보호자를 더 사랑하거나 강아지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단순하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애정하지만 제 표현 방식 되게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뭐 신이가 아무튼 뭐 또 이거 쓸데없는 TMI라고 해서 컷할 것 같긴 하지만 저도 단순히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이한테 충성심, 이 로열티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항상 행동학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신뢰관계 형성이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항상 3R이라고도 하는 세 가지 R이라고 하는데 규칙을 정하기, 그 다음에 루틴, 일상의 루틴을 정하기, 그 다음 리추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행동을 충분히 해소해주기, 사냥놀이라든가 뭐 놀이 치료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매일 꾸준히 상호작용, 긍정적인 경험을 쌓으면 당연히 고양이도 교육도 되고 보호자를 따르고 애정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충성심이 높은 고양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강아지와 생활하는 반려인과 고양이와 생활하는 반려인의 약간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왜 우리 애는 나한테 이렇게 충성심이 없을까 이런 좀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 읽고 많은 피드백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요. 안녕.